자, 오아시스 이번 시간에는요, 텍스트의 가로 정렬과 세로 정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박스라는 div을 하나 만들었고, 여기 안에 wow라는 인라인 요소를 넣었어요. 그리고 간단한 디자인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바디와 박스 이게 구분이 돼 보이겠죠. 이렇게. 자, 다음에 이 박스 자체를 width 300, 마진 50픽셀 오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박스, 즉 이 블록 요소의 가로 가운데 정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창 크기가 달라져도 가운데 정렬이 되죠. 자, 다음에 이 텍스트가 중간으로 배치가 되려면 자, 박스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고 준다. 그럼 박스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얘는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에 영향받지 않아요. 대신에 이 박스 안에 있는 모든 인라인들 얘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에 반응해서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 텍스트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세로 가운데 정렬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하이트가 만약에 생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가 높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텍스트는 상단 기준으로 붙어져 있죠. 당연한 거죠. 그럼 얘가 요 위치, 요 200이라는 하이트 기준에서 중간 위치 정도에 배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텍스트 타이포그래피 이론을 통해서 가운데 정렬을 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비밀은 라인하이트라고 하는 속성이죠. 라인하이트는 어쩔 때 많이 쓰냐면 줄 간격을 바꿔줄 때 쓰는 것이죠. 그죠? 행간이라고 불리우는 줄 간격을 바꿔줄 때 쓰는 속성이에요. 자,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인라인 요소를 제가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팬이라고 하는 인라인 태그로 감쌌어요. 그래서 이 스팬을 배경색을 좀 깔아줘가지고 공부를 해보자. 오렌지색이 깔리겠죠. 그 다음에 얘한테 뭐 너비하고 높이도 주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속성을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줄게요. 물론 뭐 인라인이어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타이포그래피 이론은 공통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는데요. 다만 백그라운드 컬러 깔려져 있는 요 오렌지 색깔이 정상적으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위스 하이트를 지정할 수 있는 인라인 블록화가 되어야 정확한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금 제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디스플레이를 설명한 더 영상 요거를 시청해 주시기를 바래요. 자, 해볼게요. 이 인라인의 하이트를 바꿔주려면 요거 맞나요? 200. 요 하이트 개념은 블럭 기준에서의 하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높이가 커지는 것뿐이죠. 텍스트는 영향이 없다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이트인데 인라인 3개에서의 하이트를 써야지 돼요. 얘를 200을 주자. 그러면 한 줄의 높이가 200이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텍스트가 있고 텍스트 기준에서 위의 공간, 아래 공간으로 공간이 늘어나게끔 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포토샵 사용해 보셨나요? 포토샵도
이 줄 간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포토샵은 텍스트가 상단에 있고요. 줄 간격을 높여줬을 때 밑에 공간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CSS는 이 한 줄의 높이를 키우면 위에 공간이 늘어나고 아래 공간이 늘어나요. 그죠? 그래서 텍스트는 자연스럽게 중간으로 위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텍스트가 정말 자로 잰듯이 가운데 정렬은 아니에요. 텍스트, 요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을 한 사람이 정확하게 중간으로 하지는 않았고, 다양한 글자들이 최대한 중간으로 균형이 맞게 만들기 때문에, 그죠? 칼같이 딱 맞추기는 어려운 노릇이에요. 그러면은 라인 하이트를 좀 더 주기도 하죠. 이렇게 210. 그렇게 삐져나가지. 근데 배경색이 없다면 티가 안 나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해주는 기법이 있죠. 근데 이 방법은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또 잘 안 맞는 방법이에요. 요즘에는 반응형 웹, 이 환경이 달라져도 요 레이아웃이 유지가 되게끔 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 경우에는 와우라고 하는 텍스트가 만약에 한 줄이 더 있다라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한 줄의 높이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줄 와우가 여기쯤 나오는 거예요. BR이 브레이크 라인이죠. 한 줄 띄는 거임. 그럼 밑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형 웹 만들 때에는 갑자기 한 줄짜리가 두 줄이 되는 경우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방법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방법. 그냥 요 부모에 설정되어 있는 하이트 200이라는 요 수치를 포기를 하고요. 그냥 패딩 주는 게 제일 나아요. 사실 패딩 상하단 30 좌우형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부모 기준에서 이미 위아래에 패딩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텍스트는 중간에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물론 요 수치를 내가 지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수치가 몇일지 예상하는 거는 더 깊은 타이포그래피 이론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50 이렇게. 또는 EM이라는 단위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1 EM이라고 한다면 요 박스가 가지고 있는 폰트 사이즈에 비례해서 설정이 되는 값이죠. 그래서 이게 2 EM이 되게 되면 요 박스가 가지고 있는 폰트 사이즈의 2배가 패딩으로 잡힌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뭐가 좋냐? 여기 박스의 폰트 사이즈가 나중에라도 어떻게 변경이 됐을 때 이 EM이라고 설정한 요 수치가 같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크기가 줄어들었다, 늘렸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하는 게 나중에 요 텍스트가 두 줄이 되더라도 문제없이 이렇게 지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라인 하이트를 수치를 조절을 해가지고 두 줄의 줄 간격을 조절해 줄 수도 있겠죠. 이게 더 맞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PPT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키노트를 통해서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어요. 폰트 사이즈는 굳이 사용자가 바꾸지 않았다면 16픽셀이죠. 자, 인라인이 가지고 있는 높이를 표현한 거고요. 공간을 표현한 거고요. 자, 요 보라색 영역, 이 보라색 영역은 리딩 영역이라는 공간인데요. 이 리딩 영역은 둘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하프라고 하는 거를 더 붙였던 거예요. 이 리딩 영역은 뭐 할 때 쓰는 공간이냐? 이 인라인 요소가 여러 줄이 됐을 때 줄과 줄 사이에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죠. 이 공간이 있어야지만이 텍스트가 여러 줄이 됐을 때 읽기가 편하겠죠. 줄 간격, 행간을 의미하는 그런 공간 이름인 거예요.
폰트 사이즈가 16이라면 리딩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가 16픽셀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라인 하이트라고 하는 이 값은요, 폰트 사이즈에 리딩 영역 공간을 포함한 것이다 라고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죠. 라인 하이트는 굳이 내가 지정하지 않았다면 기본값으로 노멀이라는 값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노멀은 폰트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명시적으로 라인 하이트 1, 뭐 1.4 이런 식으로 현재 폰트 사이즈에 비례한 값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라인 하이트가 큰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요 폰트 사이즈 16픽셀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공간, 아래 공간, 리딩 영역이 커지게끔 되는 거예요. 만약에 라인 하이트를 500픽셀로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요, 16픽셀을 500에서 빼요. 그럼 그 나머지 공간을 2로 나눈 게 위로 들어가고 아래로 들어가서 전체 높이가 설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째서 텍스트가 세로 가운데 정렬이 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번에는 그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가운데 정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도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이 가능하겠죠. 박스가 있고 박스 안에는 이미지 한 장을 이렇게 넣었다. 버거. 너무 큰 이미지니까 아이콘이라는 이미지를 넣었다. 자, 아이콘은 이렇게 스마일 얼굴이죠.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배치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박스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줘서 요 인라인인 이미지가 가운데 전이를 되게끔 할 수 있고요. 얘를 열로 내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박스의 라인 하이트를 300픽셀 하이트와 똑같이 이렇게 주게 되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이 텍스트 기준에서 보면 요 이미지는 베이스라인 기준점으로 배치가 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기 텍스트, 와우. 같이 이렇게 있게 되면 텍스트가 여기 있죠. 텍스트는 중간인데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관계는 베이스라인 기준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이미지에게 버티컬 얼라인 속성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 버티컬 얼라인은 미들로 한다. 중간. 그러면 이미지는 요 라인 하이트 기준에서 그죠? 세로 가운데 정렬이 되고요. 텍스트는 이미지에 상대적으로 중간에 위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와우라고 하는 요 텍스트가 없게 되면요, 이미지는 중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미지나 또 다른 인라인 블록 요소는 이런 식으로 인라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 세로 가로 가운데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인라인 요소에 가로 세로 모두 가운데 정렬하는 기법을 한번 알아봤어요.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빈캠프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또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이 방법 말고 자신이 다른 방법으로 또 진행한다, 그런 부분이 또 있다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